9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택시업계 산업금과 소정 근로시간, 택시기사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소송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택시기사와 회사 간 줄소송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인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택시기사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가가치세 환급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내용과 노사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들은 원래도 택시일이 장시간 노동의 박봉이었지만 코로나가 덮친 올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은 정말 겪어온 적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아예 돌아다니질 않는데 배겨낼 재주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다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환경 때문에 어려서 손님이 많이 떨어진 것이 문제죠. 울고 싶지만서도 그렇지 못하는 심정이죠. 택시기사들의 이런 열악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 택시회사가 납입한 부가가치세의 90%를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했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가가치세의 99%를 환급해줘 90%는 택시기사 개인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9%도 근무 환경 개선 등 기사들의 복지 개선에 쓰도록 관련법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시기사들에 돌려줘야 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 회사들이 그동안 제대로 주지 않고 떼먹어왔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서류가 다 있어요. 제가 저기 보면은 세무서에서 준 돈, 그럼 구청에서 관리할 돈이 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거하고 급여 명세서하고 제가 21년 한 장도 없이 다 있거든요. 그게 돈이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세무서 준 거, 구청이 준 거, 저한테 받는 거. 틀려요 다. 저한테 온 거는 작게 돼 있어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통상 매출액의 10%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의 운송 수입을 올렸다면 10만 원이 부가세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한 택시기사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택시 카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환급 명목으로 매달 받은 금액을 정리해 놓은 입금 내역입니다. 2017년 1월의 경우 카드 매출액은 466만 1,300원, 부가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41만 9,517원입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부가세는 15만 6,650원입니다. 명목상 26만 2,867만 원이 덜 들어온 겁니다. 카드 매출액이 더 높으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액도 더 많아야 하는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많이 돈 벌게 해줬다고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적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걸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받은 부가세를 회사가 떼어먹는 문제는 어느 특정 택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택시업계 전반에 만연한 고질적인 악습이라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편법과 탈법을 이용을 해갖고 했던 것이 습성화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어갖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서글픈 얘기입니다. 일단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환급과 관련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은 차량 구입비나 유지비, 유류비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 운전기사들에게 홍보한 부분은 이 부가세,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사가 500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으면 거기에 50만 원이 부가치세다. 그 부분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기사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으로 기사들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세를 택시기사들 주장처럼 회사가 지속적으로 떼어먹어 왔다면 세무당국이나 지자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겠냐는 것이 회사 측의 항변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을 구청에서는 1년에 2번씩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 감독이 나옵니다.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구청에서는 바로 사업주를 형사 고발시키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해서 부가세를 다 줬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대표이사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뭐 정부에서 주는 무료급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몇 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법무법인들이 기사들을 소송에 가담하게끔 부추겨 안 그래도 택시업계가 어려운데 괜한 노사 대립까지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양사원 또 일반적인 전반적인 택시사도 이 부가세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그거는 어떻게 횡령할래야 아니면은 편취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운전기사들한테 잘못 홍보가 돼서 그것이 오해를 낳은 것 같습니다. 회사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택시기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받은 부가세를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지자체나 세무당국이 속속들이 알기 어려워 그동안 그냥 어영부영 넘어왔던 건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당장 기사별로 매출액 편차가 상당한데 환급받는 부가세가 똑같은 것만 봐도 제대로 다 지급하고 있다는 회사 측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불신에 사측과 택시기사,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느 쪽 주장과 말이 맞는지는 결국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나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지급과 경감된 부가가치세 미환급 논란 관련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기사들과 회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집단 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를 만나 이번 집단 소송 취지와 쟁점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택시기사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전창훈 변호사는 일부 택시회사가 주장하듯 택시기사들을 먼저 회유하거나 포섭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택시기사들이 먼저 문의를 해와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판결을 알게 된 계기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못 받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냐라는 이제 문의를 이제 맡겨주신 데서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전창훈 변호사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말합니다. 산학금 등 택시업계의 독특한 수입이나 임금 구조 때문에 노사 모두의 필요와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지 최저임금 미지급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택시 회사들의 주장인데 전 변호사도 이 점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 선고는 이제 근로 형태라든지 근무 형태, 또 임금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이 이 서울시 택시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이 근로자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비록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 없이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만 감축한 것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하였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의 변경 없이 이제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근로협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근무 형태의 변경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서울 지역이나 또는 파주의 그 택시 회사의 경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와 함께 이번 집단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고 환급받은 부가세의 90%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만 지급하고 회사가 환급받은 부가세를 떼어 먹어왔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부가세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그동안 이를 가만 내버려 뒀겠냐며 부가세 떼어먹기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전창훈 변호사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조세특례법에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정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급여 형태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지 간에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요. 실제 어떤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전혀 그 금액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인터뷰 말미 승소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이른바 성공 수수료를 가져가지만 일단 단돈 몇만 원의 소송을 맞는 식으로 택시기사들을 선동해서 줄 집단 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을의 권리 찾기 차원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소송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런 형식의 단체 소송에 대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사실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택시 기사들을 선동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실제 소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게 갑과 을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은 덜고 본인의 권리를 찾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한테 고맙다라는 의사표시를 올리려. 전창훈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개정 택시사업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를 앞두고 산업금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실질적인 전액관리제 시행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액관리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다르지 않은 그런 형식의 운행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택시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미국 택시들은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좌석 주변으로 보호막을 쳐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택시에선 이런 보호막을 쳐놓고 있는 택시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안전격벽이라고 한다는데 버스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그렇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그렇고 이런 불안과 위험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전격벽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요. 법안 내용을 유재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옐로우 캡이라 불리는 미국의 택시들입니다. 운전석 주위로 예외 없이 폭행 등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안전 격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 안전 격벽 설치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아직 일상화되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술에 취한 60대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마구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취객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팔을 꺾어버리는 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안산에서도 65세 남성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에 대한 승객들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엔 지난 6월 17일 택시기사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수송하는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상시적으로 승객 및 운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말 차단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조항에 지자체가 택시 운전석 주변의 격벽시설 등 운수 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 운전석 안전 격벽 설치 비용은 택시 한 대당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법안은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선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시세 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익을 위한 조직적 범죄라며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 관련 인근 소상공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섭니다. 교회 인근 120여 점포가 집단 손배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간 매출액을 비교해 손해액을 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 보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일시금으로만 지급됐던 구조금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데 격분해 맨홀 뚜껑으로 지인을 수차례 내려쳐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폭력전과 12범 50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많이 마신 건 인정돼도 심신미약 감경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